복잡한 이슈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는 파스 이슈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뜨겁게 달군 한일 무역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표면적인 사건의 발단을 먼저 살펴보면요.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법원에서는 이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이 이와 같은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5월 1일 신의철주금과 후지코시, 미쯔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할 것을 명령 신청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때 한국이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신 식민지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면서 강력히 비판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개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로 인해 한일 관계가 극악으로 치닫자 우리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주자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측은 이러한 방식도 거부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를 빌미로 일본은 지난 4일부터 한국의 3가지 반도체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걸면서 경제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국내의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왜 갑자기 일본이 자국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출 규제를 강행했을까요? 숨어있는 노림수 몇 가지를 예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국내 정치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이번 달 21일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금 젊은 층에게는 지지율이 높지만 연금개혁 공세 등으로 장노년층에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외교 문제에 보수적인 장노년층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에는 한국과의 묵은 갈등과 분쟁을 상기시키는 것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노림수로는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를 확실히 종결짓기 위한 역사청산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는 이 사안을 우회시키고 경제보복과 무역분쟁을 통해 일종의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일본 경제를 바짝 쫓아온 한국의 존재감은 현재 경제의 장기 침체와 초저성장으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버린 일본에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킨다는 것이죠. 결국 일본은 경제 강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한국에 대해서 무역 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전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일 무역 전쟁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의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